1950년대에 최승갑이라고 하는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남성분은요, 19살의 아리따운 여성분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셨어요. 1950년대 때. 이때 당시 이 부부는요, 슬하에 딸까지 낳으시고 알콩달콩 금술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이 두 분이. 실제로 이 아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남편분이 팔베개를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술이 좋았는지 아시겠나요? 항상 남편이 팔베개를 해줬기에 나는 베개를 베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상태셨기 때문에 거진 결혼은 했지만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분인 이 최승갑 남성분은 군대를 가게 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의 얼굴은 군에서 휴가 나올 때 그때 한 며칠 보는 게 전부였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아내분은 임신까지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내분 혼자 키우신 거예요. 뭐 그 사이에 뭐 두 분의 금술은 변함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한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이 남편분이 휴가를 나와서 함께 지내고 계셨는데 1950년 6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이었던 남편은 6.25 전쟁터로 나가게 되셨어요. 당연히 당시에 6.25 때 전쟁터로 가족을 보내신 분들은요, 제발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동생 혹은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당시 아내분 또한 이 전장에 나간 남편한테 제발 몸 건강히 돌아와 달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6.25 전쟁터로 보내고 몇 년이 더 지나서 길었던 6.25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던 이 최승갑, 이 남편분은 돌아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이 아내분이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군부대에서 어느 날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군부대 이 군인은요, 아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어진 칠곡 다부동 전투라는 이 전투에서 약간 이 최승갑 남편분이 실종이 되셨다고. 여기서 칠곡 다부동 전투라는 거는요,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이 다부동 전투에 참전을 하신 후에 실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전하려고 아내분한테 온 거예요. 실종이긴 하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내분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 남편의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남편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라고. 죽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우리 남편 믿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이 시아버지죠, 이 남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 아내분한테요, 우리 아들 그만 있고 재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며느리가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 있고 너 그냥 재혼하라고 강요를 하셨대요. 그리고 당연히 아내는 안 한다고, 내 남편 살아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냐고 거부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이 시아버지가 둘러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내 아들 돌아오면 너랑 다시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네 인생 찾아가라고, 좋은 사람 만나 살으라고 며느리인 이 아내를
내쫓듯이 재혼을 시키셨다고 해요. 강제적으로. 안쓰러우니까 며느리가. 이 아내분은요, 그렇게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내는 최승갑, 전쟁터에 나간 전 남편을 잊지 못했고요. 그게 오히려 재혼한 남편한테 죄송스럽게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혼한 남편도 오래 못 사셨대요. 오래 못 사셨대요. 재혼하고 얼마 안 가서 이 재혼한 남편분도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사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9살이었던 아내도 70살이 훌쩍 넘는 노인이 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는 최승갑,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딸과 함께 지내시게 되셨는데,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셨대요. 꿈에 이제 남편분이 꿈에 나오셨대요. 근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남편분이 한 번도 꿈에 나오신 적이 없는데 이날 꿈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꿈이 좀 이상했대요. 남편분이 꿈에 나와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활짝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꿈에서 깨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아내분은요, 딸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꿈을 꿨다. 꿈에 아빠가 나왔다. 조만간에 아무래도 네 아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네 아버지를 엄마가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딱 느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정말 바로 다음날 이 딸과 함께 지내는 아내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남편의 이름 최승갑을 말하면서 혹시 최승갑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서는 남편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실종됐던 남편을 찾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알리려고 온 거예요. 곱게 차려입은 그녀가 50년 동안 그리워하던 남편을 찾아간 곳은요, 다름 아닌 산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내는 75세가 되어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파른 산을 오르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군인의 등에 엎인 채로 올라가신 거예요. 남편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 50년 만에 만난 이 부부. 그러니까 산에서 남편의 유골을 찾은 거죠. 남편은요, 다부동 전투에서 사망을 하셨고, 그 유골이 2004년 유골 발굴팀에 의해서 50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였어요. 당시 유골이 발견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요, 유골 발견 당시에 이 남편분의 시신에서 삼각자와 몇 가지의 유품이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크게 보여드리면 삼각자가 보여요. 여기 밑에 글씨부 최승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고인분 이 위에 삼각자, 이 삼각자에 최승갑이라는 성함이 박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발굴단에서 이 이름을 조사해서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분은요,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유골을 끌어안고 펑펑 우셨다고 해요. 이제서야 내가 내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 2004년 이 사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흥행과 화제가 됐어요. 그 영화는 바로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지금 해드린 이야기가 실제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연은 이름이 새겨진 삼각자 덕분에 5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남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는 만년필 같은 걸로 가족을 찾는
그런 걸로 그려졌더라고요. 당시에 이 영화의 감독인 강재규 감독은요, 영화 쉬리를 흥행시킨 후에 다른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차기작 시나리오 작업까지 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2000년 6월에 한 방송사에서 6.25 전쟁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방영된 내용 중에 이 부부의 사연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6.25 특집 프로그램 자체를 이 강재규 감독이 보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사연을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강재규 감독이. 그래서 2001년 강재규 감독은 원래 진행하던 시나리오를 중단했고요. 작업 방향을 180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규 감독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최승갑 부부의 이야기에서 그 어떤 전쟁 영화보다 더 큰 울림을 받았다고. 내가 언젠가 전쟁 영화를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전쟁 영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 실마리가 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의 사연을 보고 실마리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영화에서 최승갑 부부의 이야기는 50년 동안 혈육을 기다린 장동건 씨가 맡은 이진태, 그리고 원빈이 맡은 이진석 형제의 이야기로 각색이 되었고요. 최승갑의 이름이 적힌 삼각자는 이진석의 이름이 적힌 만년필로 바뀌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영화 첫 장면이 유해 발굴로 시작하는 것도 이 실제 사연의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잠깐 태극기 휘날리며의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 칠해야 되겠구나. 쇼박스. (1950년 7월 18일부로) 전원 전방으로 배치될 것이다. 준서가! 우와! 어서 나가! 자식이! 엄마! 그딴 거 관심 없어. 너만 가면 돼. 가! 안 돼! 용서가! 그깟 중장이 뭐라고!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게 뛰었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그렇게 했어! 아니야, 진태씨. 어디로 나가!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난 아침 먹으면서 형한테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우린 반드시 같이 살아서 돌아가야 돼. 네가 죽였어.